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오늘은 All or Nothing 토트넘 호스퍼 4화에서 6화 먼저 미리 본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당연히 많고요. 보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이번 4화에서 6화는요 2019년 그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월 26일 브라이튼과의 홈경기부터 2월 19일 홈에서 열리는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그 직전까지를 다룹니다. 총 12경기고요. 아마도 한국 팬들이라면 6화에 관심을 두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이고요. 자, 먼저 4화를 보시면요. 4화는 부상 그리고 로컬 보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첼시전 패배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 토트넘 선수들. 하지만 이제 브라이튼전이 끝나고 노리스전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1월 1일 사우스햄턴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주포 해리 케인이 다치면서 12주 부상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팀 내 절망감이 상당히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카데미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자펫 탕강가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런던 내에 그냥 유스팀, 토트넘의 유스팀 선수였고 런던 내 지역의 소년에 불과했던 이 탕강가가 리버풀전에서 선발 출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팀에 안착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부상 그리고 로컬보이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화에는요 겨울 이적 시장을 다룹니다. 1월 14일 토트넘의 이사회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데니 로즈의 이적 과정을 많이 다루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에릭센은 인터밀란으로 가게 되고 데니 로즈는 뉴캐슬로 이렇게 임대를 가게 됩니다. 둘 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팀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두 선수가 팀을 떠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대조적입니다. 데니 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리버풀과의 경기 패배하고 난 이후에 무리뉴 감독에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기에 못 뛰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무리뉴 감독은 리버풀 경기 하기 전까지는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너를 리버풀전에 뛰게 했다. 하지만 잘하지 못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데니 로즈는요 내가 리버풀전에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만회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실 다른 선수들 특히나 이제 그 좀 안 좋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훈련에도 못하고 경기에도 못하는데 그들은 매일 선발로 뛰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레비 회장을 만나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리뉴 감독은 넌 정말 솔직한 선수다,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약간 비아냥대고요. 데니 로즈는 언제나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반면에 이제 에릭센의 이적 과정은요. 에릭센과 무리뉴 감독 그리고 레비 회장의 3자 회동이 나오는데요. 데니 로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떠나온 이유를 서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레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가 팀을 떠나는 것이 단순히 그런 뭐 연봉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걸 믿고 있다 라고 하고 에릭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리뉴 감독 그 자리에서 정말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그러니까 팀을 떠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과정에서도 너는 모든 것을 이제 팀에 던졌고 모든 능력을 경기에 발휘해줬다. 너무 고맙다.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서 결국 팀을 떠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죠. 베르베인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특히 베르베인은 바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에 안착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6화가 나오는데요. 6화 키플레이어 손흥민이라고 한번 소제목을 제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맨시티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토트넘은. 여기에 케인 선수, 시소코 선수 그리고 데이비스까지 복귀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과의 FA컵 재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요. 다큐멘터리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키플레이어다. 지금 해리케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이 공격을 이끌어야 되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키플레이어로서 활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2골을 넣으면서 특히 극장골을 넣으면서 3대2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걸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날 손흥민 선수는 메디컬 팀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메디컬 팀은 손흥민 선수에게 스캔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스캔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MRI를 찍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싫다라는 그러니까 의지를 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무팀 입장에서는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MRI를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손흥민 선수 그 장면들을 보면 진짜 뛰고 싶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절실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얼굴 표정에서도 정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제 의무팀장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싶어하고 자기가 부상을 만약에 당해가지고 그 누구도 팀 내 그 누구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조제 무리뉴 감독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과 레비 회장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고요. 레비 회장이 팔은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뭐 아프냐로 하니까 약간은 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내게 축구는 모든 것이다. 축구가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삶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멘트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요. 의무팀장이 무리뉴 감독을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착지를 할 때 크게 착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움직임에는 큰 고통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스캔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리뉴 감독은 정말 스캔을 해야 되느냐, 손흥민 선수도 스캔을 그러니까 원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스캔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확실한 상황이 되고 특히 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스캔 결과가 나오죠. 결국 시즌 아웃,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몇 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손흥민 선수는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가기 위해 팀을 잠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즌 아웃이라는 결과를 받은 무리뉴 감독은 허탈하게 웃음을 짓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지금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시작 바로 직전까지 가면서 6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6화 정말 손흥민 선수 키플레이어로서의 위상과 그리고 특히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이후에 그 부상 상황에 대해서 잘 뒷얘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신다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올 오어 나띵 토트넘 핫스퍼 4에서 6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